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진행 맡은 박은정입니다. 지난 10월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요금을 포함한 운송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16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구시도 올해 택시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서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안을 내놨는데요. 중요한 절차인 시민공청회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고 하네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 자세히 짚어봅니다. 11월 23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칠곡분기점 143km 지점에서 1km 정도 서행하고 있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휴게소 122km부터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양방향 팔공산 나들목에서 원활하지 못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청수로 황금내거리에서 황금아파트 내거리 방향 오르막 지점 2차로에서 접촉사고 발생했고, 세방로 세방골에서 보성 2차 아파트 방향 보성 2차 아파트 앞 교차로 직전 가장자리 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고요. 달구벌대로 용산역에서 이곡역 내거리 방향 이곡역 내거리에서 신호 3번 받고 있고, 대학로 복현호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3거리 방향 신호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포근하지만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도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며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9.4도, 습도는 81%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뭔가요? 예, 대구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부 구간이 해제된 지 3주가 지났는데요. 현장에서 진출입 방법을 놓고 혼선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제된 구간은 대구역 내거리에서부터 중앙 내거리까지 500m가 조금 안 되는 구간인데요. 네. 해제 전까지는 시내버스나 택시 또 일부 허가증이 발급된 차량이 대구역 내거리에서 직진해서 진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시내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가 우회전을 통해서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바꾼 거죠? 예, 대구시는 이곳 도로폭이 약 8m로 좁은 데다가 편도 1차선 도로여서 직진과 좌회전 진입까지 허용하면 교통 흐름이 끊기고 차량 유입이 너무 많아질 것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전용지구 해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인데요. 택시가 직진해서 들어오지 못하니 접근성이 나빠지면서 오히려 손님이 줄었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예. 또 아직 전용지구 해제 사실을 잘 모르는 택시 기사도 있을 정도여서 시가 좀 더 홍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방향을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대구 북구 매천시장이 달성군 합인면으로 옮겨갈 예정이죠. 이 매천시장 후적지 개발 방안을 놓고 대구시와 북구청이 서로 엇갈리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양 기관 간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북구청은 이곳에 팔거천과 연계한 수변 신도시 개발 구상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정작 땅 소유주인 대구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는 이곳에 신공항과 연계한 시설을 건립할 계획인데 어떤 시설을 둘지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네. 후적지 개발을 두고 시와 북구청이 각기 다른 용역을 발주해서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시는 관련 용역에 1억 8천여만 원을 사용했고 북구청도 후적지 기본 구상 용역에 5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네. 어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최우영 구의원은 북구청과 대구시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최적의 활용 방안을 함께 찾아주길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대학이 졸업을 미룬 학생에게 학적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졸업 유예금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경북대가 졸업 유예금을 등록금이 8% 수준에서 5%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졸업 유예 제도는 학사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했지만 취업 준비 등을 위해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로 전국 320개 대학 중에 225개 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경북대는 지난해 재학생 451명에게 졸업 유예금 1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해서 전국 국공립대 중 가장 많은 졸업 유예금을 징수한 학교로 꼽혔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취업난이 심각한데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졸업 유예에 대해 별도의 금전 부담을 지우는 건 잘못이라면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홍원하 경북대 총장은 이 졸업 유예금은 수익 목적이 아니고 무분별한 졸업 유예 신청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면서 국가 거점 국립대 모두 일괄적으로 5% 이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공립대 가운데 경북대가 가장 많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구의원이면서 자신이 사업체가 구청과 불법 수의 계약을 맺은 권경숙 대구 중구의회 구의원에게 최고 수의 징계인 제명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대구 중구의회는 어제 오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권 구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는데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5명 중 징계 당사자인 권 구의원을 제외한 4명이 모였는데 제명해야 한다는 뜻이 모였습니다. 앞서 열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는 7일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 등의 무게를 뒀는데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최종 제명 처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임시회 회기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확한 시점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구의회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소식 하나 더 볼까요? 미군 부대 취업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선고 공판에 2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대구지법에서는 이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네. 평택 미군 부대 하청업체 직원이던 이 남성은 2019년부터 지인 8명에게 자녀를 캠프 워커 등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서 1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있었던 공판에도 불출석해 선고를 늦춘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소환장을 보내서 A씨 본인이 수령한 걸로 나타났는데도 이날 불출석했다면서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일자를 추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대구 먹거리 골목에서 잉어빵 구워 팔고 있는 항용희입니다. 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 노니까 너무 무료해서 우연히 귀하게 하게 됐습니다. 많이 오세요. 제가 이거 구워야 되기 때문에 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속을 많이 넣어줍니다. 바삭하게 구우려고 하고요. 팥하고 수크림 있는데 수크림이 늘어났긴 해도 아직까지 팥이 더 많이 나갑니다. 크게 춥진 않아요. 여기 따뜻한 불을 안고 있고 밑에도 요즘 뭐 잘 나오니까 휴대용 난로 그런 거 쓰면 되거든요. 그게 추워서 못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손님들이 저보고 애쓴다고 음료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시는 사장님, 종업원들, 고객님들 다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물가가 오르고 하지만 아직 이 먹방은 서민 음식이니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계속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겨울마다 다 찾아오시는 분들이라서 더 감사합니다. 제가 3년째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들 힘들고 경제도 어렵다 하는데 따뜻한 음식 먹으면서 힘내서 으쌰하면서 살아봅시다. 다들 고맙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가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로 1,250원이면 지금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환승도 할 수 있는데 얼마를 더 올리려고 하는 건가요? 네, 대구시가 내놓은 안을 보면 최소 250원에서 최대 350원을 올리는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이 교통카드 기준으로 250원을 적용하면 이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은 1,500원이 되고요. 현재 현금으로 버스를 타면 기본요금은 1,400원인데 여기에 250원을 적용하면 1,650원이 됩니다. 네. 이 급행버스는 일반이 1,650원인데 이렇게 되면 1,900원이 되고요. 이 요금 인상률은 20%입니다. 대구시가 250원과 300원, 350원 이 세 가지 안을 내놨는데 어제였습니다. 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일단 250원으로 의결이 됐고 이 최종적으로 올해 연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일단은 250원 예정이네요. 인상 그렇습니다. 예정인데, 네, 대구시가 처음 이제 내놓은 인상안을 보면 최소 20% 이상은 올려야 한다였잖아요. 그 근거는 뭔가요? 영역연구에서 이 정도 결과가 나온 건데 운송 수입으로 좀 운송 원가를 회수하는 비율을 원가 회수율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현재 요금을 1,000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대구 시민들은 449원 정도만 내고 버스를 타고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688원이 이제 원가다. 이런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고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네, 이 원가 회수율을 좀 보면 네. 2017년에는 70.5%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해였죠. 42.9%까지 떨어진 겁니다. 올해 추정은 44.9%라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이 부산이 47.3%, 대전이 49.1%인데 이 대구는 이보다 낮은 거죠. 예. 이 도시철도 역시 원가 회수율이 19%에 머무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인상 이유는 이 대구뿐만 아니라 특광역시 다른 곳들이 올해 요금을 인상했다는 겁니다. 네. 이 서울시가 최근에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 이 도시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했고 이 부산과 울산, 인천광역시 역시 인상을 한 겁니다. 예, 원가 회수율이 낮다는 거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구시의 시내버스 요금 산정 용역 결과를 보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이용객 수가 62만 9천 명이었는데 올해 추정치가 53만 6천 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한 85.2% 정도 수준인 겁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이용객 수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아직까지요.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네. 또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물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노인 인구 증가에 이제 무임승차, 또 그 인구 감소나 이제 자가용 이용 증가, 또 노후 시설물 재투자 비용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운영 적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송 분담률 역시 이 대구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합친 이 대중교통 분담률이 약 50% 수준이거든요. 예. 이 반면에 인구당 차량 수와 세대당 차량 수는 전국의 특광역시 중에서 이 높은 편입니다. 이 대중교통 환승 통행률은 낮고 노선 수는 많은데 연장은 또 길다 보니까 이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여기다가 이 자차를 이용하기 편한 도시다라는 특성이 더해지면서 이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늘리는 정책, 이 버스 체질 개선이 먼저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시민들의 혈세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버스 준공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는 26개 버스 업체에 이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작년 기준으로 한 해 2,578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2017년에는 975억 원이었는데 이 불과 한 5년 사이에 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거죠. 네. 이 도시철도 역시 대구시 재정지원금이 2018년에는 1,748억 원에서 지난해 2,41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올려야 한다면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그런 자리가 열리긴 했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공청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일단 그 지난 1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공무원과 시민단체 또
정당 인사 등 한 2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대구시 인사들과 공사, 업계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좀 공감을 하면서 네. 이 요금 인상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데 좀 대체로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좀 개선하지 않고 적자를 이유로 무조건 요금을 올려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네. 또 기후위기 시대에 이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혜택은 사실상 없고 자가용 중심의 교통체계를 펼치는 대구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좀 미흡하다. 이런 데 대한 좀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예. 정리해서 이제 개선책이나 청사진도 없이 때만 되면 요금을 인상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건데 때문에 요금을 올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뭐 어떤 캐시백이나 마일리지 등 혜택을 주거나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귀담아 들을 만한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견도 의견이지만 이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했고요. 예. 이 별다른 반응 없이 말 그대로 앉아 있는 관계자를 제외하면 이 정당 관계자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런 공청회가 평일 낮 시간대에 열리다 보니 이 버스나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층들이 공청회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조건도 있었고요. 예. 이 토론자도 대구시 정책에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인 입장이 많았고 이 버스나 지하철 관계자, 이 대구시 관계자가 직접 패널로 나오다 보니 요금 인상 여부는 일종의 정해진 답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답정너라고 하죠. 그런 그렇죠. 속에 이제 공청회였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건데 의견을 듣겠다면서 사실상 인상을 확정하는 토론이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정 기자가 언급하긴 했지만 이게 평일에다가 이제 또 오전 시간부터 이제 열리다 보니까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가 대중교통 공청회인데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 불편한 장소였습니다. 장소 자체가요? 그렇습니다. 예. 대구시 정책이 공청회가 요식적인 행위로 그치는 건 좀 반복되는 문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자, 대중교통은 공공재로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를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반대하는 쪽에서는 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인데 이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탄소 중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버스는 준공영제고 지하철은 대구시 공기업인 도시철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공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함 같은 체질 개선에는 그동안 좀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자라는 표현도 좀 적절치 않은데요. 네. 이 공공재에 쓰는 돈을 적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조정하는 게 먼저 필요하지. 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이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네. 대구시 영역에서는 왜 원가 회수율이 좀 낮은 상태에 처했는지 시민을 좀 설득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석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네.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승객 이용률이 적어서 원가 회수율이 낮아져서 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건 좀 피상적인 분석이다. 좀 쉬운 분석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건데요. 또 그 대중교통 분담률이 30%가 되지 않는 건 시민에게 적절한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좀 분명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공적 자금이 버스 회사에 투입되는 만큼 운영에 좀 개입하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 없이 요금 인상을 단순하게 해버린다는 너무 쉬운 선택지라는 거죠. 네. 지금 잠정적으로 250원 인상이 네. 뭐 결정이 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나왔고 이 대구시 그리고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하면 확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조만간 대구시가 이제 인상폭을 최종 발표할 텐데 대중교통이 시민에 발휘되면서 적자폭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 네. 방법 없을까요? 네, 결국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려야 되는데 저는 이번 결정을 보면서 이런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아마 제 세대는 다 알 텐데 난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네, 이 학생들이 야, 네. 주로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계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맞는 정책일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 나오고 있는 게 그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는 한 달 3만 원 패스권을 발행하자.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그 공공버스 대중교통의 이제 경영 부담의 짐을 업계와 시민이 좀 나눠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되면은 요금 인상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시민만 고리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끊지를 못하거든요. 이 경영 합리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시행하는 노력도 반드시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차제라도 이게 반드시 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공청회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어떤 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줘서 이용을 독려하고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저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사실 걸맞는 거잖아요. 대중교통이 장벽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전반적인 좀 서비스 질을 더 개선하는 노력, 그런 아이디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덟 시 50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고요. 이번 주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근에서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대구시는 긍정 양육문화 확산을 위해서 토크 콘서트도 열었습니다. 이 현장에 윤가영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동성로의 한 강연장을 찾았습니다.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아이를 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구하는 사람들. 네, 응급의학과 의사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강연, 그리고 아동학대가 발생해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가장 먼저 연락을 받고 나서는 최일선의 담당 공무원 등 이 현장에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시민들과 나누었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네. 신고가 많이 늘었는지, 그리고 신고가 늘어난 게 좋은 건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평균치를 보면은 2021년도에는 5만 건이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건이. 그러다가 작년에는 4만 건 정도로 아동학대가 많이 줄었습니다. 긍정적인 문화로 조금 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가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도 더 많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런 신고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두렵고 무서운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또 이제 다른 분들과 다르게 더 이제 부모님과 직접적으로 연락할 일이 더 많고, 아무래도 뭐 물론 비밀 보장을 다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부모님과 보호자분들과의 관계도 좀 껄끄러워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건 맞는데, 이제는 그 아동 시선에서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고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기는 해요. 요 보니까. 아직 이제 아기가 없고 곧 태어날 건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있는 아기들 어떻게 크는 게 좋을지 고민하다가 같이 기회가 돼서 들으러 왔는데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또 한 아이는 엄마을이 키워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면서 되게 좀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이 아동학대 예방 주간인데 네. 어제죠. 경북 구미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뉴스 봤는데 마음 아프더라고요. 네, 참 마음 아팠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아동학대 검거 건수가 9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참 시급해 보였는데요. 이날은 현장에서 목격한 아동학대라는 주제로 강연도 진행했습니다. 강연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현장에서 느꼈던 이런 끔찍함이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 등을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아동학대 종류로는 신체학대, 그다음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도 아니고 다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응급실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그 케이스는 상당히 드뭅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아주 상태가 위중해야지만 저희가 1년에 한 10건 이내 정도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 건 하나하나가 다 기본적으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들이 다 복합된 꽤 중증의 학대들입니다. 몇 년 전에 전국적으로 조금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던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이죠. 그 케이스가 저희 병원의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진짜로 물리적으로 맞아서 신체 학대로 죽은 아이를 보고 그것들을 살려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게 아주 감정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왜 이런 아이가 죽어가야 하고 일이 발생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열흘 정도는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잠을 못 이뤘던 그런 기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흘에 한 건 정도는 아동학대 사망 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치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이해 열린 이번 행사의 담당자도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세이브 더 칠드런 동부지역본부 정민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구시에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토크 콘서트와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전시를 진행하는 주간입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친부모에 의한 학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가장 먼저 저희가 안내드리는 거는 112 경찰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을 드리고 있고요. 각 구군에도 아동보호 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전화를 주셔서 신고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랑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함께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대구시에 있는 각 구군에서도 다양하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을 테니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대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가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19도, 경주는 20도까지 오릅니다. 경북 북동 산지에 강풍주의보와 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의 광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